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부분의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신경 과민이라고 할 정도로 예민하고 섬세한 그런 자녀를 두는 엄마 이야기를 읽어 드릴게요. 공감 워크샵 중에 40대 여성 참가자의 편지입니다. 자기 속마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옆에서 그 마음을 어디까지 공감해야 하는 건지 지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 아들 얘기입니다. 고3 아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집에서 자습을 한다며 학교 보충 수업을 안 갔습니다. 개학 후 학교에 간 아들은 자신이 애지중지 돌보던 곤충이 죽은 것을 보고 심하게 슬퍼했습니다. 곤충 관리를 부탁하고 맡겼던 친구에게 살인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책임을 추궁했답니다. 그렇지만 한낱 벌레의 죽음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아들을 두고 반 아이들은 신경 과민이라고 놀렸나 봅니다. 제 아들은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으니 모든 친구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곤충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심한 반 친구들을 성토하며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1, 2주 시간이 흘러도 아이의 슬픔은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학 입시라는 부담감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없는 교실 환경 등이 아이를 더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자신의 마음이 왜 그런 것인지 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 때는 네가 원래 그렇게 예민해. 평소에도 친구들과 문제가 있으니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방학이라고 그렇게 아낀다는 곤충을 팽개치고 친구한테 맡긴 거니까 결과에 대해서 본인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도 물론 할 수 없었고요. 아이는 친구가 죽인 거라고 했지만 사실 한여름 무더위에 교실에 방치된 곤충이 살아있기는 힘든 일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만큼 슬프지 않은 저는 3주째가 넘어가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곤충의 죽음을 너만큼 슬퍼하지는 않아 라는 객관적인 말을 했다가 아이의 신뢰를 잃고 생명을 내팽개치는 엄마로 찍혔습니다. 서운했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려 아이와 함께 곤충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한 달이 넘어가자 아이는 서서히 진정이 됐고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이 진정되긴 했지만 제가 제대로 공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슬픈지 아무리 물어도 생명이 죽은 게 안 슬프냐? 고만 하는 아들에게 제가 뭘 더 물었어야 했는지, 어떻게 했어야 아이가 진짜 자기 속마음을 꺼내 놓았을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자기 마음이 편할 때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나 친구들에게 배제된 느낌 등을 제게 표현하고 속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비합리적인 분노와 슬픔 속에서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할 때는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건에 관해서 더 깊은 속마음을 물어야 하는 건지 묻는다면 어떻게 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엄마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애를 쓴 엄마의 모습이 느껴진다. 윽박 지르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엄마의 모습이 특별했다. 엄마의 진심이 그대로 느껴져서 읽다가 울컥할 정도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몇 달이 얼마나 뜨겁고 곤혹스러웠을까 생생하게 와닿았다. 그것과 별개로 나는 그녀에게 공감이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무조건 끄덕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공감이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무조건 끄덕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정이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와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정이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와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아이를 공감하기 전에 엄마 속이 먼저 제가 돼버리는 건 아닐까? 누군가를 공감하기 위해 누가 제가 돼버리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감정 노동이다. 공감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탈진만 한다. 공감은 한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감은 너도 있지만 나도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감정적 교류다. 공감은 둘 다 자유로워지고 홀가분해지는 황금분할 지점을 찾는 과정이다. 누구도 희생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공감이다. 그녀는 편지 첫머리에서 어디까지 공감해야 하는지 지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라고 했다. 안개 속에 있는 느낌이었었나 보다. 자신은 탈진할 만큼 애를 써가며 씨름을 하는데 아이의 마음이나 상태, 상황이 딱히 손에 잡히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안개 속에 갇힌 사람처럼 막막한 상태라고 느껴질 수밖에. 잘 모를 때는 아는 척 끄덕끄덕 하지 말고 더 물어야 한다. 이해되지 않는 걸 수용하고 공감하려 애쓰는 건 공감에 대한 강박이지 공감이 아니다. 잘 모를 때는 아는 척 끄덕끄덕 하지 말고 더 물어야 한다. 이해되지 않는 걸 수용하고 공감하려 애쓰는 건 공감에 대한 강박이지 공감이 아니다. 에너지 소모만 엄청나다. 그렇게 계속 버티기는 어렵다.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무슨 수로 공감하나.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녀는 대학 입시라는 부담감,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없는 교실 환경 등이 아이를 더 옥죄는 것 같았는데 평소에도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자신의 마음이 왜 그런 것인지 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진단했다. 엄마는 아들이 그렇게 까탈을 부리는 이유가 입시에 대한 부담과 친구가 제대로 없는 학교 생활 등에 있다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아이에게 물어보지 않은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일지 모른다. 이 사태에 대한 엄마로서의 진단이 이미 내려진 상태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잘 습득하게 되면 적절한 질문을 던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공감에 대한 관념적이고 이론적 공부가 일상에 적용되지 않는 것도 그래서다. 적절한 질문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궁금해야 질문이 나온다. 궁금하려면 내가 내린 진단과 판단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의 틈이 있어야 한다. 내 판단과 생각도 있지만 아들의 마음과 판단도 별개로 있다. 아들의 생각과 마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내 안에 아들 몫의 틈이 생긴다. 그래야 아들의 마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야 비로소 질문을 던지게 된다. 궁금하지 않은데 질문을 할 수는 없다. 궁금해야 질문이 나온다. 궁금하려면 내가 내린 진단과 판단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의 틈이 있어야 한다. 내 판단과 생각도 있지만 아들의 마음과 판단도 별개로 있다. 아들의 생각과 마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내 안에 아들 몫의 틈이 생긴다. 그래야 아들의 마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야 비로소 질문을 던지게 된다. 궁금하지 않은데 질문을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아들에게 묻지 않고 안개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다. 관계란 것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홀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다. 내가 전부가 아닌 나도 있고 너도 있는 판이기 때문이다. 결론을 이미 갖고 있던 그녀가 고심 끝에 던진 질문 혹은 던지고 싶었던 질문들은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라기보다 자기 결론을 은연중에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긴 질문 형식의 조언이나 계몽이었다. 그녀는 엄마로서 특별하다 할 만큼 애를 많이 썼다. 하지만 그 수고가 아이의 마음과 상황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못했다. 자기가 이미 내린 결론을 숨긴 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방어하면서 얘기를 이어가느라 에너지 소모가 엄청났다. 지칠 수밖에 없다. 내 결론이 전부라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궁금한 게 많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도 넘칠 것이다. 그 곤충 어디서 데리고 온 거니? 네가 그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 너한테는 아주 특별한 애였나 보다. 그렇지? 곤충이 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연, 어떤 인연으로 만난 생명인 건지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곤충 얘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들 자신의 상태, 마음, 상황 등에 관한 얘기로 연결될 것이다. 그 곤충에게 이름을 지어줬니? 있다면 이름이 뭐니? 어떻게 생겼니? 뭐랑 닮았니?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아들이 아끼던 곤충이었으니 궁금할 것이다. 아들이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물어봤을 법한 질문들이다. 사실 엄마가 아들에게 여자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도 여자친구 자체가 궁금해서라기보다 아들의 마음이 궁금해서인 경우가 더 많다. 아들의 취향이나 선호가 궁금하고 아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다. 마찬가지다. 아들에게 소중했던 곤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아들은 곤충에 대해 그렇게 민감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하게 될 것이다. 엄마도 얘기를 듣다 보면 아들에게 그 벌레가 그냥 벌레가 아닌 이유를 알게 된다. 아이의 슬픈 마음을 전부는 납득 못해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다. 너한테 그런 애였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소중한 애를 잃은 건데 친구들이 너를 신경과민이라고 했던 거구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친구들이 그런 막말을 했구나. 그때 네 마음은 어땠는데? 그렇게 아들에게 물어주면 좋을 것이다. 고름이 가득한 상처를 소독한 바늘로 터뜨리듯이 그때 네 마음은 어땠는데? 라는 엄마의 질문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아들의 마음에서 고름을 터뜨리는 질문일 수 있다. 누르고 눌러놓았던 속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엄마의 마음은 애쓰지 않아도 아들 마음에 스미게 된다. 엄마가 이해한 아들의 마음을 아들에게 다시 거울처럼 비춰주면 된다. 그 곤충은 그냥 벌레가 아니라 우리 아들의 베프였구나. 벌레 한 마리가 죽은 게 아니라 너는 친구를 잃은 거구나. 그런 애를 친구에게 맡긴 걸 후회하니? 아니면 죄책감이 드니? 하고 물으면 아들과 또 다른 긴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공감은 내 생각, 내 마음도 있지만 상대의 생각과 마음도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된다. 공감은 내 생각, 내 마음도 있지만 상대의 생각과 마음도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된다. 상대방이 깊숙이 있는 자기 마음을 꺼내기 전엔 그의 생각과 마음을 나는 알 수 없다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고 공감의 바탕이다.